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를 알아보는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네, 벌써 6월입니다. 6월도 그 하순인데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때쯤 되면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벌써 한 2주 전에 방학을 했고요.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제 아주 긴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국에서의 여름방학이라는 것이 10주입니다. 10주면 날수로 네. 1년에 5분의 1이나 되는 아주 긴 기간인데요. 그러네요. 예, 이 기간 동안 뭘 할까? 학생과 학부모님 사이에 어떤 아주 치열한 숨막히는 네. 고민이 이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방학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마음 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작년, 전년 이런 예를 봤을 때 이 녀석 그냥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네. 늦게 자서는 아침에 아주 늦게까지 슬리핑하고 그리고는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네. 보면서 얼마나 부하가 끌어오르셔가지고 다음 여름에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시켜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시키게 되실런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에 대해서 자녀들 이제 방학 동안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열심히 이제 다이얼 고정하시고요. 이 방송은 또 페이스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영어로 라디오 한국 RADIO HANKOK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라디오 한국을 한글로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라디오한국.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생방송 보실 수 있고 또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다시 또 녹화된 걸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요. 워싱턴주 교육감이 학생들의 학업 능력적인 이제 측면을 고려해서 여름방학은 골치야 그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한 2주쯤 된 것 같아요. 캥5에서 워싱턴주 교육감 크리스 레이크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앞으로 한 7개년 계획을 향후 7년 동안에 우리 워싱턴주의 학생들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학업 능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름방학에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 말에 의하면 여름방학이 10주나 되니까 10주가 지나서 이제 개학을 해서 새로운 학년에 들어와서 클래스가 시작하면은 새 학년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거예요. 아하. 그분들도 이제 새로운 학년, 만약 5학년이면 5학년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4학년 때 배운 것들을 이 녀석들이 다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네. 그거를 복습하고 리뷰하느라고 네. 시간을 상당히 많이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뷰도 좋긴 하지만 복습도 좋지만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들을 네. 못하게 되니까 정말 고민이다 이런 말들을 토로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부 측에서는 그렇다면 방법은 수업 일수를 늘리자. 10주나 되는 방학을 좀 줄이고 수업 일수를 늘려서 만약에 200일이었다면 220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방학의 기간을 좀 줄이자.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만약 6시간이면 한 7시간으로 늘리자. 네. 이런 방안이 대두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허탈해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4 빌리언. 와. 4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그 아시아나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의 그 학업 능력을 따라가려면 정말 그렇게 좀 수업일 수도 늘리고 열심히 시켜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 그렇군요. 이런 그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골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름방학이 참 우리 부모님들에게만 골치가 아니라 그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도 참 골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한인 자녀들 이렇게 보면 이제 공부를 꽤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아서 방학이면 엄마가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닥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불평 투덜투덜던 애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좀 더 열심히 공부하라 막 이렇게 체근하는 거 이게 좋은 건지요? 좋은 점, 나쁜 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대답을 제 대답이 아니라 전문가 그 연구 논문을 하나 좀 인용하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2년쯤 됐습니다. 그 PNAS라고 그 상당히 미국의 과학계 또 사회과학계에 그 상당히 그 권위 있는 그런 잡지입니다. 좋은 논문들만 뽑아서 실는 그런 잡지인데요. 그 잡지에 그 퍼블리시된 그 논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왜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인 네. 학생들보다 학업 면에서 앞서 나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그 대답하는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그 이제 처음에 그 시작하는 게 여태까지는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다. 첫 번째는 아시아계 아이들이 유태계 아이들처럼 원래 머리가 좋다. 원래 네. 그래서 앞서갈 거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계 그 부모들이 대충은 학력도 높고 그 교육열도 높다. 그거죠 뭐 예, 교육률이 그래서 아마 높아서 그 상당히 그게 영향이 있을 거다.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다. 다른 조건이 다 같은데 노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것도 부모 덕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제 뭐 3가지가 다 겹친 부분도 많겠죠. 근데 가장 주된 요인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보다 노력을 많이 한다. 그 면에서는 그 자기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그 이렇게 그 연구를 해봤는데요. 유치원까지는 다 똑같았답니다. 머리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차이가 없었대요. 물론 천재적인 아이들 한둘 뭐 이런 건 빼고요. 그리고 나서 5학년쯤 돼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10학년 때. 그러니까 저희 심리학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0학년이면은 그 어떤 자기의 장래에 대한 그런 생각이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아하. 나이라고 합니다. 16살 이때가요. 그래서 이제 IQ 검사나 무슨 뭐 적성 검사를 그때 하는 게 좋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하여튼 10학년 때 되면은 차이가 완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뭘까를 따져봤더니 노력인데 그렇다면 왜 아시아 애들만 노력하냐? 백인 아이들도 노력할 텐데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이민자로서 여기에서 발붙이고 또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출세 또는 그 어떤 성공의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다리를 만드는 재질이 학업 능력이 우수해야 된다.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또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어릴 때부터 그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고 10학년 때 되면 완전히 그게 고착이 돼서 확실하게 차이를 나게 만들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문이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네요. 예, 그런 네. 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노력 뭐 이런 것들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2016년에 그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출판이 됐어요. 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 그 아이비리그 대학의 한 군데인데요. 거기에 교수인 앤젤라 덕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중국계 그 미국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그분께서 그 이제 그 GRIT, GRIT, GRIT이라는 책을 그 출판했습니다. 네. 그게 2016년에 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어요. 아하. 이게 뭐 약자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GRIT
이제 그 그리트. 약자로 보이는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릿 그 끈기 무슨 뭐 이제 이런 그 단어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릿이 어떤 그 연구 논문 같은 거니까 그 약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아주 단순한 그 끈기 이걸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의 그 주된 그 논점은 사람이 그 롱텀으로 길게 인생의 어떤 그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가지가 열정, 패션과 다른 한 가지는 perseverance, 인내, 끈기 이런 거다. 네. 이 두 가지 열정과 끈기를 그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하. 이런 걸 가진 사람만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분야의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이제 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이상해진다든지 또는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진다든지 학교 수업에서 과목들이 너무 어렵다든지 하여튼 이런 그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꼭 그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 끈기 그것을 가지고 하면 그 당연히 이룰 수밖에 없는데 아하. 이런 그 끈기는 그 주어진 어떤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 자기가 패션을 가지고 그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하려는 의지 네. 그런 것들이 그 관건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끈기와 열정이 중요한데 이게 대학을 이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서를 받아본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게 또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에세이를 통해서 또는 그 어떤 지원서를 통해서 패션과 그 끈기를 보여줬는지 그야말로 어려운 과목을 막 그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점수를 잘 받는다든지 뭐 남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는 대충 비슷하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 네.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여름방학이 참 우리가 끈기 있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그릿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인데 예. 끈기 그리고 패션, 이 열정 이런 것은 이제 꼭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사는 이민들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신력 갖고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뭐 여름방학을 뭐 2달 반, 이 초등학생들은 벌써 3개월 정도 이렇게 이미 방학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9월이 되잖아요. 9월 되면은 이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은 대학에 이제 원서를 제출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정말로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논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기간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갈 때 대학 입학 사정을 할 때 입학 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 성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 성적은 이미 그 보통 대학들이 주니어 그러니까 11학년 말까지의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만약 유럽의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성적 그리고 SAT나 ACT 성적 또 에세이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SAT나 ACT 성적과 에세이는 지금부터 충분히 해서 훨씬 높일 수 있는 더 잘 윤기 있게 닦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지금 시간이 많은 여름방학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SAT나 ACT 공부를 열심히 여름방학 동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에세이를 지금부터라도 좀 쓰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시니어가 되는 학생들에게 가장
그 그렇죠. 중요하고 보람찬 시간이 될 걸로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ACT나 뭐 SAT 준비는 역시 좀 인내와 끈기가 좀 필요한 거고 제가 맞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네. 에세이도 예. 매우 중요한데 예. 에세이를 써보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요, 이런 건? 그러면 에세이는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점은 빨리 시작해라. 빨리 해라. 예, 왜냐하면 많이 오랜 시간을 투자한 글이 더 윤기가 나고 맛깔스럽기 아하.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좀 미리 여름방학 때 좀 이렇게 초고를 써가지고 네. 초고를 쓰고 금방 또 고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초고를 써놓고 한 1, 2주 이렇게 묵혀놓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나중에 한 1, 2주 지나서 다시 읽어보면 아 이거 뭐였어 도대체 내가 이거 뭐 이거밖에 안 됐었나 또는 그렇죠. 어휴, 상당히 좋았었네 뭐 이런 느낌이 날 뭐 거예요. 어른도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지 써놓고 그렇습니다. 바꾸고. 예. 네. 그러니까 이 그 정말 눈물로 쓴 편지가 그 호소력이 있듯이 정말 긴 기간을 거쳐서 또 읽어보고 또 다시 그 써보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라입니다. 네. 아니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원서에 쓰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뭐 고쳐봐라는 뭐 이런 얘기야. 네. 원서에 쓰는 에세이가 그를 쓰는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대학 쪽에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꼭 영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글이 너 자신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곰씹어봐라. 네. 그러면 만약 예스이면 그건 정말 좋은 에세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너는 네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뭐 정해진 어떤 그 꽤 맞춘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써라.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초고를 쓰고 또 좀 두세 번 고친 다음에 그 주위의 분들에게 좀 나눠서 아하, 그거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 조언을 좀 들어라. 이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결국 뭐 자기네들이 채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심사위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자꾸 보여주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거 이 특별 활동 이것도 예. 상당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작년엔가 한 80개쯤 되는 명문 대학의 그 입학처장들이 모여서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그 어떤 그 의뢰를 하나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입학사정 방식이 옳으냐 이런 것들을 좀 그 검토를 좀 해줘라라고 그 이제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그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그 저희 관심을 끄는 건 두 가지입니다. AP 과목처럼 너무 어려운 과목들 다 듣게 하지 마라. 아하. 꼭 그런 거에 너무 그 추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그것들 다 막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그거 듣고 뭐 그래서 개성도 또 그 어떤 건강도 망치게 하지 마라. 네. 그게 좋지 않은 점이다. 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 그 특별활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 같은데 돈 뭐 많이 내서 한 10,000불씩 내가지고 그 무슨 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 따라가가지고 집 지어주고 뭐 물 퍼내주고 뭐,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만큼이나 그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그 또는 그 자기 집에서 하는 그 봉사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방학 동안에 이제 그 테리야끼 그 샵을 하는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가게에 가서 그 돈을 받고 오든지 뭐 안 받든지 가서 네.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서빙을 한다든지 청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집 지어주고 무슨 뭐 의료봉사하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다. 네. 근데 그리고- 근거 자료를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 안 근거 했대요? 자료는 전혀 오, 그 대학 입학에 그래요? 원서를 쓸 때 무슨 그 대학 쪽에서 혹시 한국에서 막 계속 만드는 무슨 뭐 누가 해줬다 도장 찍고 사인 받고 아, 그거 안 무슨 했대나요? 이런 것들은 보내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보내지 마라. 아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한 것들 그렇다고 이제 그럴 것들을 인정해주고 온다고 할 때는 서로를 믿는 거죠. 이제 네. 당연히 그렇게 한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시면 그 동생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하면서 동생 베이비시팅 해줬다. 이게 또 아프리카에 그것도 간 거는 되겠네요. 예, 전혀 다르지 않다. 아하.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주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다면 특별활동을 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커뮤니티가 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 쪽에서
지원자들에게 그 명시적으로든지 암묵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전해라. 네.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교육이 잘 수립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 그렇군요. 자, 뭐 그렇다면 뭐 특별 활동이 꼭 뭐 사회 단체나 이런 데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뭐 그럼요. 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해도 그러면 이 특별 활동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그러면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사정을 할 때 뭐 엄마 아빠가 다 부자고 다 박사고 뭐 그래서 요 정도 하는 학생하고 네. 그리고 정말 집이 힘들고 이혼을 했거나 무슨 뭐 아주 어렵게 사시거나 그런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비슷하게 했다면 조금 낮게 하더라도 이 두 번째 그래요? 예를 그 학생들을 더 뽑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자, 이게 뭐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자녀들이 위해서 할 일 같은 거는 참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다음 기회에도 또 오시면요. 네. 좀 소개를 해 주시고 부모들이 역시 방학 동안에 잘 챙겨주면 안 챙긴 부모와 챙겨준 부모와 그 자녀들은 천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차이가 납니다. 예. 네. 자, 여름방학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부모님들. 지혜를 모으셔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또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자세한 거는 우리 민명기 교육원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네요. 네. 네. 425-467-6895 425-467-6895로 직접 문의하셔도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